지금부터 양양 로컬리즘 비전과 활성화 방어와 관련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 정문수 연구위원님께서 양양 로컬리즘 비전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표자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문수라고 합니다. 곧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양양을 둘러싼 대환경의 변화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고 걱정하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20년에 데드크로스, 즉 사망자가 매년 태어나는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역전 현상을 경험하면서 명실상부한 인구 감소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압축적인 경제 성장과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어떤 국가적인 성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원동력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적 자본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또한 지금 합계 출산율,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0.78,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2023년도 2분기에는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 자체가 급격하게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에 대한 어떤 그러한 추세로 계속 전개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먼저 경험했던 지역, 농어촌 지역을 비롯해서 지방에 있는 여러 곳들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향후 겪을 거라는 이런 우려들이 크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원동력이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 인적 자원이 이제 우리나라를 좀먹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더 이상 21세기 80년이나 남은 21세기에 번영할 수 있을까?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과연 번영하고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양한 국가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서 하나 또 지역에서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가 지역의 소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추세입니다. 2050년도 우리 연구원에서 예측했던 그런 인구 전망치를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845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금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 수준인데요. 앞으로 한 1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더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차원에서 이러한 인구 분포, 인구 감소 추세들을 살펴보면 아마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가 더욱더 심각하게 들어오는 그런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적인 인구 감소 추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고 우리에게 놓여 있는 상황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변화의 계기 속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1980년도에 경험했던 프랑스의 경험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도가 프랑스 인구 확적 변화에 대해서 되게 의미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80년도부터 과거에는 도시 인구의 성장,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훨씬 더 많았지만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촌 향도 현상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그 반대 현상으로 역전하게 됩니다.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더 증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역전 현상을 일어나게 되고, 그 당시 프랑스의 연구자들이 이 당시에 프랑스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주목합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그때 이제 1945년도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우리 한국 전쟁보다 먼저 끝나면서 그 당시에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대량으로 은퇴하는 시기를 경험했었고,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프랑스 경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경제 성장보다는 나 자신의 행복이나 웰빙을 찾아야 되니까 아닐까,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농촌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를 통해서 농촌의 토지 이용, 인구 구성, 관광 혹은 산업화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들을 초래하게 되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농촌, 우리나라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그 농촌 지역에서의 전원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세컨드하우스라든지 농촌에 있어서 주말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이 당시에 있었고, 우리나라는 프랑스보다는 좀 뒤늦게 2010년대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러니까 이촌 향도에서 그 이도 향촌으로 역전되게 된 이런 그 시기가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서부터 미미하긴 하지만 농촌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특히 그 농촌 중에서도 지역에서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관이 뛰어나고 사람들이 뭔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대량 은퇴되는 시기를 이제 좀 지났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은퇴 세대들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삶의 계획으로 꿈꾸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변화들을, 인구의 변화들은 농촌 지역에 지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농촌과 도시의 주거지가 뒤섞인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에 그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청주 오창을 비롯해서 오송, 그다음에 이렇게 대단위로 건설되고 있는 농촌 한가운데 이런 이제 도시 개발이 되는 지역들도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세종시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국토의 중심부, 이러한 현상들은 양양에서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그 농촌 지역의 전원주택 혹은 농막을 건설해서 주말에 여기서 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삶의 수요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공간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크게 변화했습니다. 농촌 공간을 힙하다고 여기는 젊은 세대의 어떤 그런 취향 혹은 성향의 변화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카페라든지 이런 여가 생활이 도시 중심에서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농촌에서 경관이 좋고 우리가 좀 그 저밀도에 그리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그 고급 카페들이 건설되고 이게 클러스터를 이루고, 그리고 양양에서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양양의 해변에 우리가 수많은 서퍼들이 방문해서 양양 해변의 여러 가지 풍경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이제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변화가 도시의 산업과 농촌의 산업이 융복합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는 산업의 거점, 혁신의 근거지는 도시라고 여겨지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농촌 지역에서도 혁신이 일어난다. 그리고 도시에서 이런 사업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사업가 출신 분들이 농촌에 귀촌을 해서 농촌에서의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드는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양양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 팬데믹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농촌 공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농촌 공간에서 이게 새로운 취향, 여가, 놀이들을 모색하는 젊은 사람들의 그런 취향들이,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러스팅 라이프라고 하는 어떤 말도 유행을 하고요. 그리고 논뷰, 밭뷰, 논멍 카페, 밭멍 카페 혹은 촌캉스, 이렇게 농촌에서의 어떤 생활 경험 혹은 이런 식의 취향을 되게 고급지고 새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발견되고, 또 텔레비전이라든지
유튜브에서는 이러한 삶을 동경하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했던 어떤 사회 트렌드를 이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 인구가 농촌으로 이주하면서 이게 단지 농촌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이주하는 인구도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농촌에서는 주말 생활을 하는 이른바 다지역 거주에 대한 인구들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으실 기술 발전 혹은 탈근대적 산업 양식,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를 통해서 그 도시에서의 어떤 그 높은 임대료를 내고 산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농촌에서 노트북 하나만 꺼내 놓으면 경치 좋은 카페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농촌에서 좋은 경치 누리면서 여기서 일해도 난 된다라고 생각하는 되게 혁신적인 젊은이들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를 끝나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모바일 라이프, 그다음에 뭐 좋은 직장 필요 있는가?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하면서 좀 쉼을 찾고 그러면서도 다양한 일거리들이 지역에서 되면은 지역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만하다. 이런 식의 어떤 생활 양식들도 퍼져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게 열심히 일해야지만 성공한다라고 하는 신화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워라밸 그리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양식들, 이게 좋은 환경 속에서 나 농업도 좋다, 반농,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보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생산적인 이런 부분들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다 같이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전국적인 변화 추세의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이러한 식의 변화들은 양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우리 양양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콕콕 찌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멘트가 갑자기 좀 이제 날카로워지긴 했는데요. 양양의 인구 추세, 최근에 있으세 양양을 방문하는 인구가 전국적으로도 되게 인상적인 추세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양양에 방문했던 방문객은 1,700만 명에 거의 이르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전국에 있는 관광지 중에서도 유독 방문객 증가율이 높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경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양 해변이 서퍼들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해변, 죽도 해변, 그 다음에 서퍼 비치를 비롯해서 양양에서 파도 타기 좋은 어떤 그런 해변에 이런 서퍼들이 몰리고, 이런 사람들이 난 서퍼가 나의 인생에 있을 어떤 인생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나는 좀 양양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양양이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손꼽히는 오지였지만 요즘에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양 국제공항,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도로 교통 연결망으로 인해서 양양에 방문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제가 고향이 강원도 홍천에서 어렸을 때 자랐는데요. 홍천의 동홍천의 근처에 저희 부모님이 그 생활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생활하는 곳이 거기 있는데, 그곳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양양으로서의 그 연결돼 있는 그 양양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높은 연결성이 그럼 양양에 우리가 좋은 영향만을 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양으로 방문하는 인구는 폭증하고 있는데, 과연 양양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 우리들의 삶의 질 혹은 이 여건들은 얼마나 나아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 양양의 합계 출산율이 0.88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국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주변의 인재 양구가 1.1, 1.2에 가깝다는 사실을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높일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양양에서 1년 동안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84명입니다. 이게 뭐 전국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군 단위 지자체로 볼 때 아주 낮지는 않지만은 높다라고 볼 수도 없는 수치이지요. 인구 이동, 2022년도에 양양으로 이동했던 인구들 따져보면
방문했던 인구는 1,700만 명인데 양양에서 이주해서 지금 작년에 이주해온 인구는 300명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정주 우리 양양에 살고 계신 분들이 왜 양양이라고 하는 생활환경, 정규 환경들을 왜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분만 의료 및 산후조리 서비스, 아이들을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이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양대에서 그 산부인과 출신 교수님이 양양 보건소로 오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양양에서도 그 산부인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양양에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산모들은 속초 혹은 강릉 가서 아기를 낳거나 아니면은 춘천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양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양에서는 청년, 젊은 가족들이 양양 자연환경 좋잖아요. 여기 보면은 마을 하나하나 보면 정감 가고 좋은 아주 한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인구, 젊은 가구들이 우리가 그러면 양양에서 가족을 만들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여겨지면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과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제대로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양양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은 어르신들의 돌봄 여건들이 다른 시군 지역들에 비해서 아주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요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저희 제가 근무하고 있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삶의 질 연구센터에서는 전국의 시군 단위 지자체들을 비롯해서 전국의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라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이 응당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최소한도의 그러니까 생활 서비스 수준을 농어촌 서비스 기준으로 이제 딱 규정하고 국가는 의무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기준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여기면서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19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 의료 서비스, 응급 의료, 뭐 영유아 보육과 같이 뭐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그리고 정주 여건, 경제 활동에 대해서 19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농어촌 지역 전반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상황들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국가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양양군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나아지고 있는지를 별도로 한번 뽑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보건 의료와 복지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뭐 전국적인 평균에 약간 못 미치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은 특히 이제 노인 복지 부분이 그 전국에서 이게 이제 제가 노인 서비스거든요. 제가 이제 돌봄 서비스인데 전국보다는 좀 많이 못 미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응급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119가 응급의료기관까지 이제 이송해주는 그 시간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30분 이내이기 때문에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교육 문화 여건들이 전국 농어촌 대비해서 좀 취약한 형편입니다. 뭐 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는 통학 거리고요. 죄송합니다. 그 도서관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에 있어서의 도서관 여건들은 좀 많이 미약한 상황인 것 같고, 체육 시설들도 뭐 국가적인 기준 안에는 들어오지만 그 농어촌 지역 중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정주 생활 여건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그 난방이라고 보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서 그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비율이거든요. 이게 전국 평균이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한 70% 정도 되는데, 이제 양구에서는 1% 정도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이고, 나머지는 아마 대부분 석유 보일러를 많이 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기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각각의 행정리 단위에서
주기적으로 그 노선 버스가 다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한 건데 전국에 비해서 많이 기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경찰 순찰이랑 그 여기 보면 창업 취업 컨설팅 교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좀 부족해서 0%라고 나온 건데 요거는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양양 지역별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2022년도에 러번 지역 실태화 발전 과제라고 하는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되게 관심 깊게 보았던 변화가 다들 지역에서는 알고 계시는 이제 양양 해변 지역에 있어서 서퍼들이 증가해서 변화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과거에 그 양양의 해변들은 그냥 한적한 어촌 마을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간간히 방문하는 여름에 좀 살짝 그 성수기가 되는 해수욕장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후반, 2010년도서부터 우리나라 서퍼 인구가 이제 증가하면서 양양 해변이 어떤 서퍼들의 성지로 각광을 받습니다. 그를 통해서 양양적으로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매번 그 주말에는 양양에서 서핑을 즐기고 평일에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증가했고요. 본인은 서핑이 너무 좋아서 양양에서 내려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양양에서 인구해변이나 아니면 죽도해변의 이런 음식점이나 아니면 서핑샵에서 영업을 하면서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딱 파도만 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막 레스토랑에서 뭐 이렇게 스파게티 팔다가 앞에 파도 좋으면 문 닫고 앞에 그 서핑보드 타고 앞으로 가가지고 서핑을 즐깁니다. 그날은 그 인구 해변과 죽도 해변에 있어서 상권이 다 마비되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서퍼에 열광하면서 우리 그 양양 해변 지역에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업 경관이 변화했고 그다음에 그 빠르게 그 서퍼들을 이용한 어떤 상업 시설로 변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변화들이 지역에 있어서 경제들을 활성화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뭐 우리 주민들 차원에서 보면 좋은 측면의 변화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인구 해변과 죽도 해변의 주변에 가서 주민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 안에서 그 있던 상가를 대부분 파시고 상가나 거기서 이제 그 주택들을 파시고 그 안쪽에 있는 내륙 마을로 이주해서 거기서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 해변이나 죽도 해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토박이 출신들이 얼마 없대요. 그 전체 다 해서 인구항 주변에서 6분 정도가 그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 어촌계가 있으니까 어촌에서 이렇게 어업 활동을 하시거나 거기서 뭐 횟집을 하시지 젊은 사람 이 최근 그 지역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서핑 관련돼서는 이런 일을 하시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런 서핑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냥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산 거지 이 사람들이 땅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료를 내면서 그냥 서핑을 즐기는 인구가 여기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양양 지역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이고 이를 좀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을 창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주기적인 방문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들은 활성화되었습니다. 서핑 클러스터로 변모하고 전국에 있는 관광지 중에서도 양양은 이제 힙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제 또래나 제 밑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양양 좋다, 양양 가니까 너무 재밌더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양양의 서퍼 비치가 개장하고 그다음에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경제적인 기회들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만 끼치지 않았던 게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터잡고 살아가기에는 아직 주거 환경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질적 수준이나 양적 수준 둘 다 마찬가지로요. 땅값은 올랐는데 청년들, 젊은 가족들이 직접 살 수 있는 주택은 열악하고요. 그리고 현남면에 이주했던 청년들이 주거 개선 요구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좀 시끌시끌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해안 지역이 상업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가 변화했습니다. 예전에 해변 지역에 살고 계시던 주민분들이 내륙으로 이전하고 그냥 해안 지역은 그냥 상업화된 어떤 지역 이를 통해서 돈을 버는 토박이들은 오히려 적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의 이런
경제적으로는 나아진 것 같은데, 그다음 지역은 좀 더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건가?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부한 삶의 질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그 신효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로컬리즘 혹은 로컬리티라고 하는 개념들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식의 개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의 어떤 지역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이런 이제 그런 시선들이 관점들이 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OECD 농촌 정책과 그다음에 유럽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역 개발에 있어서 좀 트렌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됐었습니다. 그 OECD 농촌 발전 컨퍼런스에서 OECD에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농촌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게 이것입니다. 그 농촌 정책에 대한 OECD 헌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로컬리티의 개념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농촌이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로 발현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국가가 지원해주자. 지역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촌을 개발해보자. 그리고 도시와 농촌 지역에 있어서 이제 별도로 도시 개발 따로 하고 농촌 개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우리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잖아요. 도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자. 그리고 농촌에서도 과거에는 비즈니스가 도시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가들을 육성을 하자. 우리가 한번 지자체와 정부가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농촌에서도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농촌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필수 삶의 질 공공 서비스들, 교육, 문화, 주거, 복지, 의료 이런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신경을 더 많이 쓰자. 농촌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상생 및 포용입니다. 이런 지역 개발이 그 지역 주민분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시는 분들은 잘 살게 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지역 내에서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한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지역 주민분들끼리 서로 잘 나눌 것인가? 좀 소외되었던 분들에게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OECD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농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의 농촌 지역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지역 발전 전략은 유럽에서의 지역 개발은 우리나라처럼 새로 이제 도시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산업단지 유치하는 게 이제 아닙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이게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있어서 환경, 경관, 자연 생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지역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전승돼서 누려왔던 지역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도 충분히 충족감을 누리면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되게 존중해주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동참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육성하는 부분으로 지역 개발의 패러다임이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EU에서,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죠. 2010년대 이후에 루리티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로 보면 뭐 농촌 지역 개발 사업 혹은 뭐 농촌 재생 사업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의 어떤 자원들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문화 자원만 풍부하고 인적 자원은 부족해. 아니면은 우리 지역은 경제 산업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신뢰, 존중해 주는 분위기는 없어. 서로 반목과 갈등이 심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도록 우리가 발전을 시키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지역 개발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좀 양양에 필요한 과제들을 좀 한번 뽑아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단어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관광객 유치보다가 아니라
관광객 유치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청년, 젊은 가족, 이 사람들이 솔직히 강원도 출신도 아니고 양양 출신도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살다가 양양이 좋아서 왔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양양에 살면은 아이 키우기도 뭐 서울과 똑같지는 않지만 꽤 괜찮네. 보육 환경이 괜찮네. 의료 여건도 이 정도만 갖춰주면은 서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자는 거죠. 첫 번째는 주거입니다. 주거. 여기 보시면 괴산 청안면에서는 주거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토부 사업이고 이제 교육부에서도 살짝 하긴 하는데요. 그 면소재지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 주변에 한 20가구나 뭐 지자체가 더 이제 연계 지원하면은 그게 25가구, 30가구까지도 되는 경우도 봤는데 그런 식의 임대주택 단지들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운데에 그 영유아 복합 육아들을 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들을 건설을 해서 지역에 오고자 하는 젊은 가구에게 그거를 임대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젊은 가구들이 이제 집 사는 거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이를 통해서 젊은 가족도 정착시키고 지역의 교육 환경, 보육 환경들도 만들어지고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지자체, 주민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리고 아까 우리 양양에서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공공 도서관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여러 곳에 만들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 상주군에 보면 그 모동면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을에 원래 공공시설이었는데 그게 이전하면서 좀 폐허로 남아있던 폐시설을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을 해서 이를 지역의 지금 뭐 교육이라든지 돌봄에 있어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6시까지 여기에서 돌봄도 받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공부도 하고 이런 그 생활 공간들을 만드니까 지역 사회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고령화, 우리 양양군에서는 이런 부분 우리 초고령화될 어떤 미래의 모습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이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긴 힘들지만 적어도 농촌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서로 같이 거주하면서 공동 거주 시설을 만들어서 뭐 독거노인 어르신 혹은 좀 혼자 생활은 불편하시지만 서로 같이 모여서 살면은 서로 잘 돌볼 수 있는 서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작은 목욕탕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외부에서 필요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은 개별 주택 단위에서는 힘들지만 공동 주거 시설에서는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돌봄 공간들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 뭐 정착해서 살고 싶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광군의 여민동락 공동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새 이주민과 토박이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혹은 양양읍도 도시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면 지역은 농촌 지역이지만 그 읍 지역에 있는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 농촌 마을에 계신 좀 더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돌봄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기라든지 전문성을 발휘해서 생활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서예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서로 상생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문화복지배달부 금산군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서귀포의 제주살레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서귀포 제주도에 귀촌해 오는 젊은 귀촌인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감귤이라든지 해녀분들이 만드신 이러한 이제 해산물 이런 것들을 판매해 주는 그런 인터넷 사업들도 하면서 점차 범위들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 마을 방송국도 만들어서 이제 이런 방송도 송출하고 그다음에 제주 해녀들의 스토리텔링 경험들을 활용해서 문화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결혼하지 못했던 처녀 총각들을 연계해서 작은 열리지라고 해서 작은 결혼식도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에서 가능한 양양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
경쟁력 있는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도시에서 양양에서 살겠다고 오는 청년들, 뭐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가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이들을 인큐베이팅 하자라는 것입니다. 서천의 한산면에 보면은 그 도시 청년 30-40명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한산 소국주가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한산 소국주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 다 노인분들 됐는데 이분들 그 소국주 대신 판매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뭐 이걸 뭐 마케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에 비어 있는 상가나 아니면 여관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그런 창업 공간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경에서는 산양면에 존재하고 있는 폐 한옥들을 이용해가지고 한옥 숙박들, 이게 청년들이 이런 비즈니스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여기 이제 양양의 농촌 재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씀은 이제 농촌 재생도 필요하고, 혹은 우리 양양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 스스로 같이 해보자. 이게 지금 그 신효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생적 발전, 내발적 발전에 대한 어떤 모습과 부합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자신감도 키워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좀 풍부하게 좀 논의들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